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1주짜리 코스도 설명을 드렸고 하루짜리 코스도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실제로 가는 2주짜리 프로그램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종 코스를 보여드릴까 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 국도를 타고 LA까지 갑니다. 샌프란시스코 출발로 잡은 이유는 LA보다 비행시간도 짧고 그리고 항공권료도 조금 싸거든요. 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가는 일본 국도를 타실 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LA 방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측 통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일본 국도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비유 포인트들이 있고 작은 주차 공간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게 되면 비유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중앙선을 끊고 파킹랏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반대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는 비유 포인트가 보이면 그냥 가볍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야도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출발 지점을 정했습니다. 보통 이 코스는 하루에 갈 수도 있으나 좀 무리가 따르고요. 중간에 1박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코스를 아주 예전에 갔었었는데 그때 산 시메온, 지금 지도에서도 보이시죠? 저기서 1박을 했던 기억이 나요. 밤에 들어갔었는데 아무 숙소나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침에 커튼을 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태평양이 쫙 펼쳐지는 뷰더라고요. 이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이나 LA 인근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아주 가성비 높은 전망을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LA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샌디에고도 발보아 팍이나 라우야 비치 등도 아름답습니다. 이곳이 미국에서 은퇴한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플로리다랑 비슷하게요. 그래서 치안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래그스텝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세도나와 그랜드 캐년, 페이지에 있는 엔틀럽 캐년 등등을 보시고 모뉴멘트 밸리를 거쳐서 그리고 메사베르데를 거쳐 모압에서 아치스 캐년랜드를 본 다음에 솔트레이크 시티를 거쳐 옐로스톤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라스베가스로 내려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쪽으로 가는 길에 워낙 볼 게 없어서 이렇게 잡는 거죠. 라스베가스로 내려오는 길에는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트 캐년을 들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충분히 쉬시고 데스밸리를 거친 다음에 세콰이어와 요세미티, 레이크 타워를 순차적으로 보신 다음에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앞에 N은 묵고 싶으신 만큼 체류하시라는 의미고요.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은 최소 체류일 수입니다. 이 정도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충분히 보실 수 있다. 물론 최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체크포인트 몇 가지만 보면 샌프란시스코나 LA로 들어가는 게 좋은 게 한인마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모든 걸 싸갖고 갔는데 요즘 그럴 필요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한인마트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 국도는 하프문베이부터 시작해서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부터 해안도로를 타고 가시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하프문베이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면 산타크라라를 거쳐서 아주 아름다운 해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엔틀럽 캐년은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 잘 맞추셔서 예약을 해두셔야 되고요. 모뉴멘트 밸리는 일출 시간 확인 꼭 필요하고요. 이 코스로 가게 되면 후버댐을 통과해서 라스베가스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있으실 때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후버댐과 웨스트 그랜드 캐년의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릴만 합니다. 그리고 데스밸리와 요세미티 갈 때 새벽 출발하시는 거 요건 생각해 두시고요. 레이크 타워는 겨울엔 스키를 탈 수 있고요. 여름에는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감안하셔서 일정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장박하시면서 충분히 즐기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가 시내 운전이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시내 구경을 하실 때는 시내에 숙소를 잡고 걸어 다니시는 것도 좋거든요. 이럴 땐 차가 불편해집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샌프란시스코 외곽을 차가 있을 때 충분히 보시고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차를 반납할 수 있는 곳에 반납을 해버리고 걸어 다니시다가 공항까지는 바트나 아니면 우버를 타고 이동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릴만 해요. 차를 반납하기 전에 아울렛은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쇼핑은 마지막에 하는 게 좋죠. 짐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입던 옷을 버리고 새로 사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지 않은 경우라면 마지막에 쇼핑을 하시면 좋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반 정도 내려온 곳에 길로이라는 아울렛 마을이 있어요. 원하시는 건 거의 다 쇼핑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쇼핑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절을 신경 쓰시면 좋아요. 미국 서부 하면 사막만 떠오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숲도 굉장히 많고요. 겨울엔 눈도 내립니다. 그래서 통제되는 구간이 많아요. 눈이 우리나라 수준으로 귀엽게 오지 않습니다. 무섭게 오거든요. 완전 통제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으실 때는 5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로 잡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거의 막힘없이 다니실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눈을 즐기시고자 한다면 요세미티의 일부 그리고 옐로우스톤 같은 곳은 여정에서 빼셔야 될 겁니다. 물론 옐로스톤도 겨울 액티비티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서부의 특별함을 감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겨울도 좋고요. 초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눈이 조금이라도 녹는 게 나으니까요. 반대로 가을 같은 경우는 눈이 언제 내릴지 모르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좋아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코스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코스였어요. 이유는 일본 국도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옐로스톤을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이 아니라 라스베가스랑 연결을 지었어요. 이유는 그 사이가 그나마 볼 게 많아서예요. 올라갈 때는 베어레이크라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하던가요?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솔트레이크도 볼만하고요. 그 옆에 있는 보나빌 레이크도 볼만합니다. 그리고 그랜드 티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서 옐로스톤을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내려오실 때는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트 캐년을 거쳐서 라스베가스를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마냥 달려야 되는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코스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가실 때 남쪽 게이트, 잭슨홀이 있는 남쪽 게이트를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남쪽 게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웨스트 옐로스톤의 숙소를 잡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런 코스를 혼자서 가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동행을 구하신다면 4분 정도를 추천드려요. 아니 4의 배수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유는 미국의 숙소들이 퀸 사이즈 침대 2개가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가성비도 가장 좋고요. 그리고 운전 측면에서 봐도 4분이서 운전을 돌아가면서 하면 아무래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차는 뭐가 좋을까? 저는 SUV를 권해요. 트렁크가 큰, 짐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달을 다니는데 좀 큰 SUV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SUV를 선택하시게 되면 오프로드를 들어가시는 것도 편안해집니다. 만약에 SUV 가격이 너무 세거나 적합한 트렁크를 가진 차를 못 찾으시겠으면 미니밴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4명인데 무슨 미니밴이냐 하시겠지만 3열을 접게 되면 엄청난 수화물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7의 배수라고 적었는데 8인승짜리가 잘 없어서 그래요. 8인승 서버밴 같은 것을 빌릴 수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트렁크도 상당히 넓고요. 근데 잘 없어요.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8인승을 구할 수 있으면 계속 8의 배수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7의 배수까지 고려해서 동행을 만드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예능 프로들이 멤버들을 4의 배수 혹은 6, 7명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부가 보여지는 차가 서버밴입니다. 이 차는 7인승이고요. 2열의 중간에 좌석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8인승으로도 나옵니다. 상당히 공간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미국 한 달 살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